하고 나서.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양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여기다 자, 우리 양 장로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들 명함에 그 현장에 나가서 명함을 주고 하시라고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박수로.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보기만 보면 봐도 그냥 은혜스럽고 쳐다만 봐도 은혜스럽고, 저도 원래 스타일이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 기도나 제가 어제 그저도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말고도 딴 분들이 모여서 삼각산에서 정말 두 손 들고 정말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어제 화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목에서 성취를 못하는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너무 하시나가지고 우리 대표님들 다니시면서 이 명함들 주면서 좀 한 일을 이렇게 모시고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함들 대표로 우리 박경정자 목사님한테 드리고, 제가 또 우리 진흥장학회 장학생 선발 지금 시간이 지금 4시 반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될 입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홍금위에 기도하시면서 같이 축가 준비. 네, 홍금과 같이. 만물 만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죄인들 사랑하여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상 때가 차고 이름에 있어서 주여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역사의 대장정의 길문을 걷기 위해서 주여 조직을 또 다 짜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영접하는 이들마다 다 하나님 사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 주여 하나님 22대 총선에 대해서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계획된 모든 계획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는 큰 조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만인지상의 영도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참 좋으신 만국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넓으신 사랑의 손길 앞에 성령님 감동하며 교통하신 내 주 앞에 온 인류의 교회 머리 위에와 주의 종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집권 하나님 외중에 있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일행들 모든 머리 위에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축도해 주신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저기 이대일 회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현창 대표님의 우리 준비하신 PPT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명을 열심히 잘 받고 계시고요. 이 어르신께서 전철을 놓으시느라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 미친 소리 듣고 또 이제 하신 일이 우리 여기 성북구에 케이블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지금 케이블카 서명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회장님이 아주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릉사동에 사는 이대일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자유마을
성북실행위원장이신 우리 박정자 목사님 정말 참 애국심에 저는 감탄 한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20여 명 우리 단체 또 장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눈물겹습니다. 예. 우리 참 국민성들이 평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한 말로 저는 7살 때 6.25를 겪었는데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집 옆에 마당이 컸는데 이 처음에 이북에서 넘어온 이민군들이 머슴 사는 사람들만 싹 잡아냈어요. 보니까 한 10명 되더라고. 그 마을이 한 400가구 정도 되는데 머슴 사는 사람들을 참 불러내는데 1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모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하얀 완장을 전부 다 채워주고 그 대창을 전부 다 들고 다니면서 그 이제 군관이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장교들이죠.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집은 경찰 가족, 저 집은 공무원, 저 집은 뭐 부자 뭐 이런 거 전부 가르쳐 주는데 물론 피난 가고 안 잡히면 상관이 없었는데 잡힌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더니 전부 다 지서에다 갖다 가두더라고. 그래가지고 해가 뉘어지니까 이 속 우르마에다 태워가지고 나오더니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 뭐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 처형 방법은 처음에 반동이죠 하니까 옳소 하니까 처형 방법은 인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실탄 한 발 아끼기 위해서 처형 방법은 달리한다 보더니 가만히를 머슴 사는 이 사람들이 막 가지고 오더라고. 옆에 그 타잖아요. 그걸 타가지고는 그 재판 받으러 놓은 사람들을 찾다 묶어가지고 눈도 가리고 했는데 그거 다 빨아버려요. 말아. 가만히 해도. 그래가 토플 가서 어려버렸어. 네. 그런 환경을 보고 정말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체험을 했는데 정말 지금 나라가 심각 안 합니까? 우리나라 너무나도 위정자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12년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선출직들이 민주적으로 뽑혀야 대한민국의 민주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요즘 큰 애들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배부가 붙으면 아이고 젊어서 좋다 하고 아이고 학력이 좋아 좋다 하고 학문이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젊음이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버스 한승제 만들 때요 전부 다 공무원들 미쳤다 했어요. 제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차비 걱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학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는 세계 전쟁 역사 보면요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 역사가 성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도자 오판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정말 지역에서부터서 국회의원까지 이 선출직들은 안목이 자체 있어야 되고 뭐 물론 갖춰야 될 거는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 고졸자가 2사람 대통령 한 나라잖아요. 좀 서울대가 안 나와도 좀 명문대학 안 나와도 정말 뭐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 잘 먹고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하더라고. 뭔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보탬이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뽑혀서 민주주의답게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고 하면은 나라가 어지럽힐 때 안중근 의사가 나오고 유관순 같은
의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위정자들 이렇게 많지만 정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데 어디 그런 책임지는 정치인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자식들한테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 미륵이지만은 그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많이 제가 듣고 읽고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 국장 잠깐. 네, 인사만 하고 가시죠. 그냥 계속 서명 받는 일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박수로,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흥 뉴타운에서 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데 우리 그 추진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사랑제일교회 우리 박장장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기 기흥 뉴타운의 새생명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이사 왔구나. 그래서 한 18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흥 뉴타운에서. 그래서 저희 바로 또 집 앞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저기 하실 때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막 저기 할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고요. 제가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 저희 성북 제1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했었어요. 근데 그때 워낙 이제 그때 홍준표 그 지금 대구시장이죠. 그분이 이제 대표할 텐데 그때 이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반응은 참 좋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저기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전면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하면서 또 제가 기름 뉴타운에 또 이사 오면서 기름중학교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기름중학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대희 시의원님이 시의원 하실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는데 이거 한번 들여놓으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 번만 더 저기 기회를 가져보고 안 되면 이제 조용히 식어가서 농사지고 살랍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케이블카는 뭐 우리 저기 성북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전체 상당히 중요한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잘 되면 우리 성북이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요. 이게 되면은 이제 서울에 그 청와대도 지금 개방이 됐잖아요. 그 개방되면서 청와대 들렸다가 여기 북한산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하면 서울의 이 관광 상품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 그 사업에 지금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반드시 이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상당히 크긴 한데 반드시 이 서명 국민들이 동의만 많이 받으면 반드시 될 겁니다.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만하죠, 저희들이. 자, 이제 기다렸던 우리 오랫동안 그냥 그동안 지난주도 못 듣고 지지난주도 못 듣고 굶었지요. 예, 우리 최현상 대표님이 오셔서 맛있게 먹여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밀는 거 할까요? 여기서 잘 보이게? 저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뭘 꺼야겠어. 뭘 꺼야 돼? 아, 네네네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이게 잘 나오네. 이거 거기다가 저기 인터넷 되나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잘 나오는데. 다 나오지. 여기가 잘 나오네.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럼 거기 나오면 모니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모니터가 없다. 모니터가 없다. 됐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세상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가 돼가지고 막상 이제 그 서명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또 이 또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누가 그렇게 돈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으니까, 첫 번째 우리 정강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금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계 기독청을 신설하고 교민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다음 4월 8일 선거에서 200석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마을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을 풀어가면서 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혹시 건물 이거 무슨 건물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옛날에 우리 중앙청이라고 썼어요. 그거를 일본 총독부 건물, 강화문에 지금 강화문이 있는 그 자리, 문 있는 그 자리에 이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 일본 일제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그 당시에 얼마예요? 300만 환이었어요. 혹시 수운회관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수운회관. 천도교회관. 수운은 이제 그 수운 최시영 선생, 그러니까 동학을 창시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인현궁이라고 아시나요? 인현궁. 흥선대원군이 살던 인현궁. 바로 건너편에 그 큰 건물이 있는 게 수운회관이에요. 그 수운회관이 당시에 30만 환에 지은 겁니다. 그 짓는데 30만 원 채권을 발행했어요. 국채를. 그런데 지금 이 좋은 건물을 김영삼이라는 꼴통이 그때 깨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일본의 수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기 때문에 그 일제의 산물을 청산하자는 뜻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좋게 박수를 쳐겼어요. 이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물로서도 상당히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은 이런 상황들을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 무슨 내용인가요? 일본 나카사키, 히로시마 두 군데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이 원자탄이 그 당시 떨어진 게 16톤짜리입니다. 16톤. 여기 나카사키 하나만 16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주 뼈도 하나 찾을 수 없이 다 녹아버렸다고요. 산화됐어요. 그래서 사상은 16만 6천 명이지만 6만에서 8만이 그냥 죽은 걸로 보는데, 내가 볼 때 그 뒤에 이게 3대 4대까지 원자력 병이 계속 걸리고 손자까지도 이 병에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군들이 히로히토 천황이 이제 항복을 해서 항복 문항에 사인을 하는, 서명하는 그 장면이에요. 왜 이걸 갖다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정치자의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까 조금 전에 이대일 그 선배께서 이야기했는데, 이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으로 인해 일본은 이제 유엔군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평화를 찾았다고 엄청나게 좋아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있는 게 농사밖에 없는 게 농사밖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여기 이 사람들이 벌써 여기는 국권은 회복되지만 이 좌파 우파가 분열을 해가지고 한 우파는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좌파는 저 장춘당 공원에서, 거기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펴고 사상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국민이 오래간만에 그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엇박을 갖고 있다가 식비지로서, 아니 국권이 회복됐는데 또 국권이 회복되니까 좌우가 말이에요. 권력 잡으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보면 모습이 우리나라 삶 모습입니다. 도시 빈민들이 지붕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양철 조각 이거 걸쳐가지고 사람이 씻을 데도 없고, 공동 화장실 수도 시설도 되지도 않고, 옆에는 시골 농촌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못 살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시대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때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 미국에 원조를 달라고 했습니다. 원조. 이 미국의 밀가루 원조가 한 모습인데요. 연간 1950년대 30억 불, 지금 3조입니다. 지금 3조를 우리나라에 투입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조, 예산 6조였습니다. 6조였는데 50%의 우리나라 돈을 지급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실 알고 있나요? 근데 미국 나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놈들 뭐 하는 놈들이에요? 네? 이런 놈들이 아직까지도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1961년이면은 내가 1959년생이니까 내가 3살 때입니다. 3살 때도 17억 4,300만 불을 미국에서 원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9가 왜 일어났느냐? 4.19가 미국이 4.19가 이승만에 제거를 시킨 거예요. 왜 제거시켰느냐? 계속 원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조를 받는 사람이 사정해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사정해야 되잖아. 이승만 그게 아니야. 야, 너 빨리 보내. 막 해하고 안 되면 선교사를 통해서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엘리트니까. 미국에서 프린스턴 나왔죠. 하버드 석사 받았죠. 또 프린스턴에 박사 받았죠. 이 당시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아갖고 이제 보니까 농지를 갖다가 전부 다 지주들이 95%를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심지어 고정임금이 2만 평을 갖다가 땅을 갖다 가지고 경작을 갖다가 소장농에게 줬습니다. 이 나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지가 정권이라는 게 지가 정권.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배당해 준다는 약속의 그 채권이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역사적인 농지 개혁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막척수라 그 피리를 손을 대고 불어대더라.
왜냐면 농지개혁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뛰고 나와서 피리를 불더라 이런 뜻이라 농지개혁을 했더니 그러니까 보면은 515만 후에 분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땅을. 그럼 보면은 전 농가의 3분의 2가 혜택을 본다는 거야. 혜택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만큼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독재자로 몰아 끌어내갖고 저 미국을 하야 망명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뒷배가 누구예요?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그랬다니 그게 아니에요. 좌파들을 선동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원조를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농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걸 뭘로 했느냐? 미국 원조받는 돈으로 이걸 짓는 거예요. 인천 인하대학교 지었죠. 인천 제철 지었죠. 그 다음에 진해 비료공장 지었죠. 그래서 이거 대한중공업이라는 이것도 당시 경제 공업 인프라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돈만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한테 미군 있는 정보관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을 하야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막 데모를 하고 4.19 데모하는 거고 여기 이승만 동상이 있는 거 아셨어요? 또 이승만 동상. 이승만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동상.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려 이어보세요. 깨부셔가지고 저기 쇠로 된 건데 깨부신 거예요. 동판으로 된 건데 깨부셔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걸 좀. 그래가지고 이거 모습을 보고 이승만이 하야한 거예요. 알았다.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원조가 없으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이 하야하니까 이제 5.16 군사 정권이 들었었어. 박정희가. 박정희 장군이 이제 여기 다 5.16 혁명을 일으켰어요. 도저히 보다 못하니까 좌우로 싸움만 해야 되고 도저히 이거는 총칼 아니면은 이걸 갖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16 혁명군이 박정희가 임시 의장이 되고 해가지고 전 시내를 장악하고 대모군들을 전부 다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게 됐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만큼 경제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딱 담배를 태우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의 동맥은 도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도로. 우리나라 이전에 그 김진아 선비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더니 아니 그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신선한 생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도로가 말이지 굉장히 넓은 도로가 바다에서 육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인프라는 도로가 동맥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갖다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할 때 김대중이와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요? 도로에 도로가 방해하고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는 사람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걸 했어. 이걸 하자마자 자동차 공장에 들어서게 되죠. 이제 이 옆에 보면 포니원이라고 아세요? 포니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제일 처음에 만드는 차입니다. 포니를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아니 우리나라 웬만한 돈이 있는 사람 차를 산단 말이에요. 돈이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차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민 돈이 자꾸 쓰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자꾸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7년에 100억 불 수출 100억 불 달성했습니다. 무역 국절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9명이나 바뀌었네. 근데 김영삼이 뺐어. 잘했어요. 왜 김영삼 그 새끼는 역적이야. 왜냐하면 이 새끼가 지방자치 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그 구청장 선거하는 거 김영삼이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 우리는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자가 결정한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농 정치, 사상을 갖다가 전환시키고 주민들을 해독시키고 그는 기반과 술수 속임수로다가 잡는 정권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 10년도 안 돼서 다 망해요. 문재인은 5년 안 돼서 다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그걸 또 수습한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그다음에 노태우가 평화적으로 정권 문민이 스스로 군인 아닌 자기 군이지만 평화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12.6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이 되고 이제 김영삼이가 이전에도 불구하고 뺐어요. 그다음에 박근혜가 되고 박근혜도 사실 엮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통령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윤석열이가 됐죠. 이제 윤석열은 잘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밑에 참모들이 개판이에요. 지금쯤 되면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이놈들이 인사수석이 그 인사 결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인사계획관이라는 놈이 발령을 안 내고 차고 있다는 거야. 네, 그저께 그 대통령실에 가서 들은 얘기야. 그래가지고 심란하게 우리가 따졌다고요. 인사수석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지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주는 3대 악질 가문이 이제, 알죠?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뭐 이놈들이 아주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말을 할 수 없는 폐악질 그런 악질들입니다. 이놈들을 위해서 북한 수용소에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이게 모덕 수용소예요. 모덕 수용소. 근데 여기는 또 우리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이 사상범들을 가둬놨는데 빵 한 조각하고 그 섭 한 봉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북한도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자유말을 하지 않고 만일 지방 주민자치회가 돼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볼 것도 없는 거야. 가두지도 않아. 그냥 바로 죽창으로 다 찔러 죽여요. 총알 아깝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심각한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래 조금 이게 깨어났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 전혀 몰라요. 왜 경기가 안 좋고 왜 우리가 좀 이렇게 사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보면 이거는 또 상류층들은 이렇게 잘 처먹고 잘 살고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같은 또래 여성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요. 뭐 저렇게 다들 저렇게 살아 먹지도 못해요. 이게 북한의 민낯입니다. 북한의 민낯. 여기 보면은 뭐 또 상주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에 가서 많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 빈민들은 보면은 나무를 갖다 주워가지고 가스나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 주워가고 뷔페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뭐 몇 년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이런 북한 정권 똥국물 빠는 놈의 새끼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바로 이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들. 1대 간첩 김대중, 2대 간첩 노무현, 3대 간첩 문재인이 요 새놈들이 빨갱이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나 옆에 있는 놈들 이놈들은 이제 전대협 의장을 1대부터 6대까지 한 놈이에요. 이인영이. 그 다음에 오정식이, 임종석이, 문갑석이, 김종식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왔는데 태재훈이라고 있어요. 태재훈이. 이놈들이 하면서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얘네한테 왜 그런지 몰라요. 이놈이 그 통일부 장관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아니 북한 우린 통일부에서 발간되는 달력에다가 김일성이 생일을 갖다 음력으로 3월 15일을 적어 연 거예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결말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저거 장인 저거 만들어 전부 다 빨갱입니다. 이놈은. 내가 이거 빨갱해도 괜찮아요. 또 오영식이 요놈이 코레일 사장을 했어요. 코레일. 누구 문재인
문재인 정권 때 코를 초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강북에 여기 건너에 강북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진을 쳤어요. 그래 나는 그때 사실 사상적으로 올라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거운동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내 수요일 있는 사람들 오영식이한테 다 소개를 다 시켜줬다고. 그럼 나서 보니까 천준호가 국회의원이 돼서 천준호는 내가 형님하고 하는 사람의 처남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임종석이는 지금 엄청난 빨개주의 빨개. 이놈들이 북한에 다 애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쁘게 다 갔다 왔거든요. 여자를 아가씨들을 다 그저 생리 끝나고 배란기 딱 3일 동안에 준비된 아가씨들이 지금 한 3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언제든지 남자가 가면은 우리나라 목사들 이북에 갔다 100% 아들 있어요. 아들 딸. 이놈들이 그 똥구멍 빨아 처먹고 지금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죠. 대통령 비서실장 하죠. 코레일 공기업 사장을 해쳐먹죠. 지금 현재 송갑석이 이놈은 국회의원이에요. 어? 다 이렇게 우리나라 피를 빨아 처먹고 있으면서 김일성이 똥구멍 빨고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똥구멍 빨고 있어 지금. 어?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빨갱이들. 내 이거 내일 뭐 이놈들이 빨갱이로 너 고소하라 이거야 자식들아. 니들 빨갱이 뭐냐 이거야. 그 빨갱이 제일 또 숭악한 놈이 한 놈 있어요. 요 이재명이라고 있는데 요 놈은 실제로 민주운동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런 뭐 했느냐면은 그 성남시내 깡패들 지 조카 깡패거든. 깡패들 싸움에가 들어가면 그 벨론 해가지고 돈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남시 그 이대엽 시장 할 때 비서실장 하던 그 안상무라는 사람인데 선배가 하나 있어. 이 사람 비서실장 할 때 아니 어떤 놈이 25살 본 놈이 행사에서 앞에 나왔고 옛날에는 단상이 이렇게 표를 안 하고 위에 상석이 다 있었잖아. 상석에 다 올라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너 뭐야? 나 그럼 안 나간대. 딱 버틴대. 나가지마 그러면 안 나간대. 그래 억지로 밀려놓고 그 앞에 앉아 있다가 행사 딱 끝나면 마이크를 빼앗아고 안녕하십니까 나 이재명입니다. 변호사 이재명입니다. 아이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엽 시장이 저 새끼 앞으로 절대 인마 이거 못 나타나게 하라. 그래 신상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네 이제 안상무가 안동 사람이고 얘도 안동이라고 하니까 안상무가 안동 그저 면사무소에다 항의를 딱 해보니까 얘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전라남도 완도 사람이래요. 완도. 그 다음에 완도에서 이사를 광주로 와서 자기 아버지를 낳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했냐면은 광주에서 소를 갖다가 끌고 와 마장동에 와서 도살을 해가지고 그 이제 소를 판 값을 가지고 갖다 주고 이 심부름을 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노름을 해가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도망을 한 번 더 했대.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도망을 하고 안동으로 들어간 거야. 안동으로 들어가지고 안동에 가가지고 이제 여자를 하나 만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형제들 다 낳았어요. 낳고 나서 아니 돈도 없고 또 거기서 맨날 결혼만 되면 이거 노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에 딱 썼는 게 담배를 갖다 옛날에 그 전매청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담배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갖다 상계야 마을이 이제 담배 농사를 지어갖고 이재명이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돈을 받아오라고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저 서울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서 지금 성남에서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성남이 오직 흠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의혹받고 있는 제목이 지금 수사 중인 거 백현동, 대장동, 위례, 성남, FC 그 다음에 그 상방울 대구 선거 뭐 이거 변호사비 대답 선거 관련해 선거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북한 지령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북한 지령.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를 갖다 저렇게 세울 때는 문재인이 꼼짝 못하고 세우는 그 이유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밝혀졌잖아요. 대북 송금 300만 불. 이재명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리발 내고 있는데 이건 뭐 지가 오리발 내면서 들린다니까. 이놈이 지금 그 비서실장 임종석이에요. 빨갱이 대장.
이런 남북경제 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에요. 현재 이 자리 내놓지도 않아. 여기 연간 4조 원의 예산이. 이 4조 원 어디 쓰는지 한 푼도 정보 공개를 안 해. 공개 안 해. 예산 공개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아까 우리가 민병우이가 이야기했지만은 정권은 잡았지만은 우리가 정권 행세를 못 하고 있어요. 도처에 전부 다 빨갱이들 갖다 꼽아놔가지고 보석권은 지금 완전 분해되게 생겼어요.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정관도 바꿔버리고 말이지. 이사들 전부 다 지들 앞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나갈 놈이 최종호라는 놈이 나갈 보석권 회장이 또 지가 지금 임원을 다 임명을 시켜놔서 그래서 이걸 제재할 것 같으면 이제 2월 16일 날 주주총회를 해요. 주주총회.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들이 이제 제재하면 돼. 통과하시기 정도 돼. 그럼 어려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인영 동지도 마찬가지. 이 리인영이라는 새끼가 아주 빨개 이 충북 청주놈이야. 청주. 전부 청주가 고장이에요. 이런 빨갱이 청주 원래 빨갱이들 많아요. 그 계산권 쪽에도 빨갱이.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산악지 방이다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박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지. 송리산 그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이 문정거대 통일정부 해가지고 그 3월 10월 김일성이 생일을 갖다 적어연 놈이야. 근데 요놈들이 북한에다가 똥구멍 빨면서 돈을 갖다 줘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핵이 핵. 근데 핵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핵을 쓸 수가 없어요. 핵을 쓰면은 그 나라 자체가 저도 완전 끝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통 핵이 16톤에서 뭐 20톤, 30톤 이렇게 되는 핵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방 때려버리면은 서울시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500kg 정도 돼요. 이 전술핵이라는 거예요. 전술핵이 있고 전력핵이 있어요. 전술핵은 뭐냐 하면은 소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게 가기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 하나 때려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핵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좀 김대중이가 당시에 그 4조를 갖다 이북에다 갖다 줬고요. 그래서 핵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책임진다 이랬어요. 김대중이가. 김대중 죽었는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무의 김대중이가 독도 해리, 영해리를 갖다가 일본에다 그 양보 다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NLL을 갖다가 완전 해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가가지고 했는데, 여기 넘어오면은, 자살할 것 같아.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그거는 아직까지 그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주민자치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한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마을 운동을 하느냐? 이거는 주민자치법, 이거는 공산화법입니다. 인민위원회를 표방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법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네. 보이죠? 이게 이제 주민자치법에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 주체 자체는 주체 사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주체는 주민이 아니에요. 주체는 이게 이제 위원회 자체가 인민위원회 아까 가만히 말아가지고 톱으로 썰어 주겠다 그랬죠. 아까 6.25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알 아까우니까. 여기도 다 죽을 사람들 큰일 났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게 하면 살기로 우리가 자유마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좌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냐? 인구수가 부족해요. 좌파는 아무리 날고 기고 우리나라 40%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부정선거하고 이긴 것이지 얘네들이 선거 결과로 이긴 본 적은 없어요. 지난 4.15 총선, 3.9 지방선거 전부 다 가짜, 전부 다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을 갖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 교포, 그 다음에 무슬림들, 해외에서도 무슬림들, 그다음에 고등학생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그 맨 하부 조직을 갖다가 공산화 시켜가지고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탈취할 목적을 두고 얘들이 그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민자치의 그 목적은 국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자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주민자치의 목적은 말이지 그 지역 주체가 꼭 돼야 되는데 보면 거주자가 아닌 그 지역 직장인 학교 정교조를 갖다 포함 정교조 교사들 이거는 빨갱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직장인들 그럼 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까지 부여해주고 결국은 그 간첩이 목적하는 그 모든 북한 지령을 받고 압력하는 간첩 조직에 투입하여가 국가 전복을 하는 결론이 이놈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그 전복이 결론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어마어마한 것은 주민자치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에는. 근데 이 주민자치 사무국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서 저 사람을 공무원 사무국으로 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도 칠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전과자, 그 다음에 중국 교포, 우리나라에 기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붙을 데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지네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 이거 성사시키지 못하고 내년 선거 4월 8일이죠. 4월 8일에 선거 국회의원 총선에서 200석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200석 아니라 190석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190석만 해도 권력을 쥐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4.15 부정선거를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요. 이놈들 국회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수사는 경찰을 해방하고 검사를 해방하고 이러니까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알고 있으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 청구 2021년 1월 19일 날 성북갑에 김영배라는 빨갱이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 빨갱이 그놈이 18명을 동원해가지고 주민자치의 기본법을 갖다가 개정을 한 이 법안인데 이 법안에 보면은 예산이 있잖아요. 1년에 1조 8천억이 넘어요. 1조 8,487억을 갖다가 주는 걸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럼 5년만 하면 이게 1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년만 해놔놓고 계속 한 번 정도는 계속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조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놈들은 돈 받고 운동하고 주민자치 하는데 우리는 돈 안 받잖아요. 그럼 어디가 위력이 있겠어요? 돈 안 받는 곳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돈 안 주면 안 모여요. 왜냐면 우리가 국가 지원을 받았거든. 우리는 이제 다음에 쟤네들 예산을 우리가 받아 넘기면 돼요. 나중에 이제 주민자치 자유마을이 활성화되고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이거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존립위원회는 간첩은 말이지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기관 국회에 다 들어가 있어. 국회의원 현역 국회 100명이 전부 다 빨갱이에요. 지금 이재명뿐 아니라 밑에 지금 원내대표하는 박홍건이 다 이놈들 김태현이 전부 다 그 아로 출신들이에요. 아로 성남의 그 이석기 그 팀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런 세력들이 지금 아로가 뒤에 전부 다 지하에 조직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노조를 다지고 있어. 노조 민노총에 전부 다 이석기 그 양경석이라는 노조 민노총 위원장 그놈이 이석기 바로 후배 아로 조직 간첩 빨갱이에요. 간첩 빨갱이. 북한 지령을 바로 받는다고요. 사법부 점령당에서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빨갱이거든. 그 재판도 안 하고 있잖아.
이 문재인이 정권에서 지네들 유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판을 안 하고 그 판사 임기 그 이사이동 기간이 있는데도 그 사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갖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다 무너지고 18개 조건부처에도 간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마을의 본 취지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은 어디냐?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입니다. 이 두 개 기관이 선출직이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을 자를 수도 있고 공무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00석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만 이 나라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00석은 우리나라 운명을 갖다가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내가 띄워 올려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교육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고 요걸 이제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마을인 말 이제 그 자유마을 이 목적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국가 국민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폐악질과 폭력과 사이버 공격 뭐 모든 그 범죄를 먼저 짓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갖다가 그 해커를 통해 가지고 빼가는 돈이 엄청나답니다. 뭐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쌍방울하고 가상화폐로 전환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북한을 주는 것도 그 보낸 거 외에.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를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유마을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독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로 독립하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소리 없는 전쟁.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가 버스를 타고 와도 저거 뭐고 자유마을에도 지금 뭐고 그 사람들이 아는 순간 이게 이제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 달 정도만 하고 이제는 진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목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광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뜻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자유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미국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 놓고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베트남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고 필리핀은 그렇게 잘 살고 태국이 그렇게 잘 살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 삽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재들도 많고 새로운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서 우리가 절대로 기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자유마을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몇 마디 하고 일단 그만둘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거기다 가가호 방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는 안 돼요. 집을 문을 두드려 가지고 다 해야 돼요. 빌라까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예 들어갈 문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옛날 짓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 짓는 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부동산이나 이발소, 식당 같은데 그 주변에 가가지고 저 아파트 사람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식당하고 단톡방을 개설하게 만들어요.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나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 들어가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파트 값이 오르는 느낌이가 보인대요. 이러면 거기다 길을 순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상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12억에 거래가 됐다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때 지금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집값을 우리가 세금을 다 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것 때문에 앞으로 정권을 제대로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좌파가 노력이 뭐다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설치할 때는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다 나오잖아요.
재래시장 아니면 마트 큰데 그럼 앞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한 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래시장 부스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동네 초입에 붐비는 곳 있잖아요. 목 좋다고 하는데 그런 데 설치해가지고 해야 돼요. 하고 부수하고 그 가가호 방문을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좋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존의 보수는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막 사인해주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도 보수가 가장 중요해요. 중도 보수. 중도 보수는 뭐냐면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남한테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이 거의 한 50%, 세뇌가 되지 않는 사람이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유말에 대한 절절한 사연을 갖다가 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 국가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부터 그거 인정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도 안 갖고 자유말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돈을 받아가면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좌파에게 매수당한 당하여 좌파로 넘어간 유권자 50%를 찾아와야 돼. 그럼 끝나버려. 지금 기존의 보수는 우리 건들 필요 없어요. 이제 사상전에 강해요. 사상전. 지금 말하는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가지고 5분 내에 다 꺾어버려야 돼요. 이 자료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주민자치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과정을 쭉 이렇게 만든 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안 들어가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100번 해도 그건 우리가 못 잘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심어놓은 직파 간첩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직파 간첩이 15만에서 150만이 됐다고 그래요. 민노총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교조 합하면 300만이라는 거예요. 300만. 그 300만 진짜 진성 간첩이 빨갱이들이에요. 여러분 빨갱이가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빨갱이 본색 딱 뜨면 옆에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절대 표를 안 드러냅니다. 생기고 똑같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생긴 놈도 많아요.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상전에 절대로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첩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 됐다. 문재인이 간첩 맞아요. 3대 간첩 문재인이다. 1대 간첩이 김대중, 남노당이 뭔지 아세요? 남노당? 북한을 보고 노동당이라 노동당 그 전당대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이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노당의 당수야. 남노당의 최고의 사령관이 빨갱이가 김대중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김일성이 이렇게 분류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이 넘게 준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라를 뒤엎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중에서도 이게 PPT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최 대표님이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각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는 발전이 됐고요. 성북구가 소문은 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도 보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훈련대장 거기서 나올 때 제 핸드폰이 거기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나오시고 훈련대장의 훈련을 받으시고요. 우리 조직대장님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훈련대장님 하시고 조직대장님 하십니다. 아니? 조직대장님 먼저 하시랍니다. 얼른 나오세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준비해 주실 거는 우리 이제 그 방미자 성북동 대표님 나오셔서 잠깐 지난번에 그 문자로 온 거 있지요. 문자로 오신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제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거 한번 발표하시면 되고요. 또 광고를 잠깐 좀 드리시면 우리 오늘 떡 맛있게 드셨지요? 맛있게 드신 거는 우리 성북동 박미자 대표님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마치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임절미를 낸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받는 날이라고 우리 쉬는 날이라고 여기시고요. 시간을 여기에 활용을 하시면 현장에서 실력 발휘는 나옵니다. 우리 그 아시다시피 단체 생활은 조직이 생명입니다. 조직. 어떻게 보이시죠?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알아보시겠죠? 이게 이제 짤조짜 짤집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만리장성 얘기 들어보셨죠? 만리장성 유래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겠죠? 이게 왜 재미나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리장성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만리장성 유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주례하고 설교 말씀은 짧을수록 좋다고 그랬어. 주례사 하고 그게 간단한데 중국의 진시황 시대 때 왕씨라고 하는 사람이 왕씨가 있는데 이 부인이 미인이야 미인. 부인이 미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해볼 길이 없어. 이제 백을 써가지고 이 남편을 만리장성 싸는 데로 보내버렸어.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딱 그러니까 자, 이 부인이 우리가 한쌍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면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지혜. 이 지혜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네.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 참 좋잖아요. 참 좋으신 말씀이죠 이게. 은혜의 법. 법법장. 은혜 은자, 은혜 해자입니다. 근데 그러니 이제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 부인이 지혜를 짜는 거야. 이 집적되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 그럼 뭐냐? 이제 그 사람은 장씨야. 이 돈 많은 사람은 장씨라고 장씨. 예. 장씨인데 장씨가 이제 딱 집적되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 내가 해달라는 거 한 번 해줘라. 뭐냐 했더니 이 옷을 갖다가 우리 남편을 갖다 주고 와라. 옷을. 그래서 옷을 싸가지고 이제 간 거야. 갔더니 간수가 뭐라고 딱 하냐면 여기서 옷 갈아입고 네가 대신 일해 들어가서 들어가서 일해. 그래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고 보면 당신 이 사람 뭐 영어로 체인지 하는 거니까 당신 이 옷 입고 집으로 오기만 하면 건데 이게 이제 지혜인데 참 멋있잖아요. 만리장성을 싸라. 만리장성을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싸라. 이거 옷 갈아주고 갖다 주고 오면 내가 당신이 오는데 타원하겠다 이 말이야. 그거 꼬임에 탐욕에 요거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할 텐데 너무 오래 긴 게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모란봉이 평지가 되고 태강수가 말라지고 먼지가 날지게 돌아오려나 평풍 안에 그린다게 짧은 목을 길게 빼고 빽빽 물어야 돌아오려나 이제 간 거야. 여자 탐욕으로 해서 못하면 갖다 주고 다 간 거야. 이게 만리장성 유래입니다. 참 멋있죠? 재미나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조직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나 조직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지식이라는 건 끝이 없으니까 자,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이냐?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어질 현자에다가 이게 말고 숙자거든요. 예? 그리고 넓고 클 한자란 말이지. 예, 이 정도 우리 조직어로는 이제 이게 뜻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 이제 뭐 쌀도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맞추고 싸울 게 아니라 아유 칭찬해서 싫은 아이고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런 일 좋은 일은 화내시면 됩니까? 그 멋있게 생겨 화내면 복이 나가니까 말이지. 화내지 마시고 가시라고. 오늘 얼마나 좋은 날 화창한 날이 하나 시비였냐고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지혜다 그 말이야. 지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이다 이 말이야. 은혜의 법. 할렐루야. 아까 내가 뭐 참 시간이 없으면 간단히 그 말하는 얘기인데 다음에 이제 또 오늘 할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뭐냐고는 척결한다고 그러죠. 척결. 예, 척결. 이거 잘 알아야 돼. 예. 이게 발을 척자거든. 발을 척자 그러고 이제 결자는 발을 척자. 발을 척자에 도려낼 이게 결자야. 바르게 도려내는 게 이게 지금 척결이다 이 말이야. 자파들 척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용어 쓰는 거야. 네? 척결. 도려내. 발을 척자에다가 도려낼 결자야. 이게 척결이야. 바르게 도려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망해. 왜냐면 여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자 200석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에? 이게 200석이야. 200석. 200석을 만드는데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분 190석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기문 충신이고 지문 역적이거든. 맞잖아요? 우리는 꼭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 꼭 어떻게든지. 이제 저도 이제 좀 요거 바쁜 거 해놓고 합주하려고 드는데 백문이 무려 1년이라고 해서 100번 얘기해 소용없어.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전도하고 서명 받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 얘기인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조직 생활을 제가 참 오래 했습니다. 수차례. 나는 조직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옛날에 야당을 하니까는 수십 년을 했으니까는 뭐 돈이 없잖아. 그럼 그 집에 꼭 가서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한 박스. 어느 때도 한 명뿐이 못 사가지고 가 노인한테 조직을 하러 이게 지혜니까. 이 사람은 자네 돈 없는데 뭘 사왔니 이러잖아요 이게. 그 형님한테 오는데 빈선 요구이 말해서 정말 내가 차비 털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감이 가거든 진짜. 이 조직이 이제 실전인데 이 참 많이 했어요 진짜. 옛날에 여러분들 YH 사건이라고 아시죠? 김영선 공덕동 신민당 사건 여공정 사건 떨어져 죽고 그랬잖아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투쟁을 했거든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김영삼 총재 경호를 무척 오래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오래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텔레비 나올 쪽마다 앞에서 선두주자로 내가 경호했었어요. 조직 생활이 바삭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누구 겁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린 특수무술 해가지고 뭐 김영삼 경호는 아무나 합니까? 특수무술하고
아주 고단자고 이제 그냥 지금도 내가 77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첫째 특기가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욥기서 3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은 다 망하고 진토로 가야 되느냐 그랬거든. 절대로 우리는 화내면 안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뭐라 아이고 멋있게 생기셔가지고요 화내시면요 이게 복 나갑니다. 그 복털 시즌 이거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인 하나 하고 가세요 말이죠. 이게 사인 이게 고교고 아름다운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여권 좀 할게요. 주례하고 이 저기 아까 말씀드린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셔서 좀 한 시간 정도 좀 해야 좀 하는 맛이 나는데 또 사람이 수천 명 같으면 신이 더 나죠 설교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도 한번 잠깐 드리고 가겠지. 기도할게요. 잠깐.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거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유마을 가족들에게 은혜원 정성을 축복 주시옵고 그 가정마다 진짜 하나님 차사담하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어렵긴 일 같이 당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정자 목사님 모든 조직 수화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주여 하나님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대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서 다 백지장도 마주들면 거푸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조직이 돼가시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원하는 200석 꼭 성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좌파들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가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발걸음도 보살펴 지켜인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저희도 이제 조직에 몸 담았던 몸 담았던 게 아니라 저희도 조직에 몸을 담은 몸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병사로서 정말 조직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박미자 대표님, 박미자 봉사대장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이게 그 우리 성북구에 들어온 문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 주겠어요. 예, 제가 봉사대장하고 이거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이라고요.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예요. 그 대상이 보니까 저기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성북구 주민이에요. 주민인데 신청 자격은 주민이란 말은 별로 없고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해당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해당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고 외국인이나 뭐 정교조나 그 민노총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이 아니면 여기 우리가 다 참여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걸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편 가봐.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폰 당하지 말고. 가입이 예, 아니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처음 우리 자유마을 조직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제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훈련대장 나와서 이제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이거요? 우리 최대철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싹 들어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구호할 때 하나를 더 첨가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말이 척결. 네,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호 시작하면은 척결 필수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데 그게 높이 올라가는데. 저요 키 안 작아요. 네. 자, 이제 구호 시작. 척결 필수.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시죠? 자, 우리는
종국 주사파를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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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민자치제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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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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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유마을을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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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보수 200석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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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조직에는 세 가지 있죠. 자, 아시죠? 자, 조직 1. 충성. 예. 잘하셨어요. 2. 단합. 그렇죠. 단합. 3. 사랑. 다 외우셨죠? 예, 이제는 우리는 그 5가지도 다 외울 수 있도록 반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근데 우리 필승하는 거 보면요, 우리 이렇게 손주들이 필승 이러는 것 같이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마무리됐는데 우리 고종남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단결해도 되고 충성해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고종남 대통령을 사실은 우리가 기도방 이런 게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이 대표님에게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겼어요. 이분에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일 때문에 마무리하고 지금 다시 이제 오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성북구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 말도 없는데 불러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집에 가면 이걸 못했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각 동, 이제 월곡 1동, 월곡 2동, 장애 1, 장애 2, 장애 3동, 석간동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동끼리 뭉쳐서 이제 합니다. 내 성과는 너무 좋습니다. 성신여대에서 많이 받고요. 정릉 1, 정릉 2, 정릉 3, 정릉 4동에서 합쳐서 받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최현창 대표님의 그 부대표는 사모님인데요. 너무 잘 받습니다. 아주. 그 사람을 지나가지 못해요. 다 받아야만 해요. 서명.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진짜 정릉 1동에는요. 서명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성신여대도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성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마을을 우리가 조직하고 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선포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각오와 결심된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이제 김영일 총무님 나오실 건데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일 총무님은 지난주에 장희동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사명을 하여 이사 오셨습니다. 박수. 월곡 2동의 총무님이십니다. 김영일 총무님이십니다. 인사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드릴 말씀은 없고 정광 목사님과 박정장 목사님과 각 대표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먼저 된 자는 나중됩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도 절대로 기분이 안 나쁘죠? 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나온 걸 가지고 헌금 드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데요.
자족하고 우리가 자립해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재정이 아직까지 이제 빚은 못 갚았어요. 우리 그런데 다행히도 총괄 회계님이 한 달 그걸 깔아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각동에 가가지고 합니다. 내일인 금요일인가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기름 1동, 기름 1동, 기름 2동은 이제 기름료 이번 주일거에서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1일 날은 우리 저기 한성대 앞에서 27일? 17일. 예, 다음 주 저기 우리 홍천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 성복동하고 무슨 동하고 안암동? 아니. 삼선동하고 동선동이요. 근데 아까 여기 나서 피아를 했어야 되는데 오셔서 하십시오. 다시 삼성동, 동선동, 성복동, 성북동, 예, 성북동 이렇게 3개동이 뭉쳐가지고 이제 한성대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몽땅 나와서 지원해 주시고 다음 장이 1동, 장이 2동 본인이 해야 돼 지금. 장이 1동, 장이 2동, 장이 3동, 석관동을 언제 할 거예요? 나와 해요. 아니. 말해요. 빨리 나와 말해요. 20일 수요일이에요. 20일 수요일. 21일. 22일. 수요일. 수요일?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정강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나면요 어떤 훈련이 돌입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날짜는 우리 조직대장님 조금 있다 가요. 좀 바빠도 다 끝났어요. 이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각 동에 이제 정말 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신여대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성신여대에 나가시면 있어요. 그리고 성신여대에 나가실 때에 여기 그 전화를 하시면은 누가 거기 간다는 공지방에다 올려주시면은 성신여대에 저는 오늘 박정자는 성신여대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분들이 함께 합니다. 이제는 각 구역 가까운 데서 감동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일 기름 1동, 기름 2동에 사는 거는 전부 다 나오셔야 되고요. 장이 1, 장이 2, 장이 3 석관동에 할 때도 다 나오셔야 되고요. 한성대도 다 나오셔야 돼요. 안암동. 그러니까 안암동 따로 합니까? 예. 그 저기 목사님 아까 거기 가기로 했잖아요. 저기 집회 신고 내가지고 아직은 집회 신고 안 냈습니다. 집회 신고는 아직 안 냈으니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내드리는데 집회 신고도 각동 대표님들이 가셔서 이제 내셔야 합니다. 이틀 전 예를 들어서 집회 날짜가 이제 그 내일 모레라 하면은 이틀 전 오늘 가서 집회 신고를 내야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차질 없고 이제는 매일 출근하십시오. 매일 출근하시고 매일 퇴근하셔야 합니다. 각동에서 매일 출근과 매일 퇴근하시고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너무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준 걸 우리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지난주에 그 떡봉사를 하시겠다고 이민승 권사님이 사실 몸이 이래가면서 알바 뛴 건데요. 지난번에 그 한 거하고 다른 우리 그 신말선 대표님이 주신 거랑 조금 모자란 거 우리 재장에서 할 거는 요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목요일 날 이게 정기 모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 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각 동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각동 파송시키기 위해서 이 모임이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각동에 파송이 되면은 잠시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그러나 헌금은 매일 계좌로 두셔야 합니다. 목요일 날 헌금만큼은 매일 우리 여기 회계 계좌님한테 계좌님이 아니라 총괄 회계 계좌번호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대표님들은 절대로 헌금을 안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헌금에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00원 이상. 1,000원 안 돼요, 대표님들은. 10,000원 이상. 아이고 100만 원은 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마음을 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저기 뒤에 떡이 있는 거 예예 가지고 나오시고요. 저기 물품에
저기 물품 지원이 들어오는 곳들 있잖아요. 이제는 각 동에 이제는 옷도 걸어놔도 돼요. 자기네 집이 안 입는다. 거기에도 옷 걸어놓고 주시고 입을 수 있는 거 안 쓰는 물건들 가져와서 거기 서명받는 장소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명함은 명함 하나 빼. 추 대표님 명함 가져가야 돼. 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냥 정리정돈 다 하시고